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면서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내외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상원이 올해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네, 이에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린 94선의 거래가 마무리가 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57%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 흐름을 재개하면서 WTI는 1%가량 오른 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골드는 소폭 내린 1756달러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향후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9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인 50만을 크게 하회한 19만 4천으로 이전치인 36만 6천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9월 실업률 역시 예측치를 하회한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지만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또 마스터님께서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보내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만 만나는 특별한 분이죠.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가셨다면 오늘은 그 정보를 차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은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죠. 골드도시 마스터님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달러가 하락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표에 급등했습니다. 유로 FX는 예상보다 부진한 미 고용 지표에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와, 이렇게까지 예상치를 하회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저번 달에 비해서도 너무나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번 달에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 저번 달에는 23만 5천이었어요. 네. 70만, 50만을 얘기하다가 솔직히 8월 달에 7월 달에 100만이었거든요. 100만 994만 하다가
지금 거의 한 10분의 1로, 한 5분의 1로 떨어진 경우인데, 자, 요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지금 오늘의 지표 발표를 보면서 시장은 호재냐, 악재냐를 가려야 되는데,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주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디폴트에 의한 미국 상원 의원들의 디폴트 합의안에서 호재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평가를 좀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게, 오늘 있을 비농 지표 발표가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호재로. 그러나 요 호재만 가지고 지금 테이퍼링을 논하기에는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은 컨센서스 자체가 테이퍼링은 올 안에 무조건 진행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물론 패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그보다 더 앞서 얘기하는 것은 비농이죠, 비농. 고용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서 땡기고 늘리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좀 원자재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늘 고용도 떨어졌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테이퍼링 다음 달 10월 달에 지금 또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회의에서 10월 말에 있을 FMC 회의에서 발표를 하겠느냐가 지금 다들 컨센서스인데, 생각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시행을 할 것이고, 빠르면 내년 6월 안에는 끝을 낼 것이다가 모든 사람들이 관측인데,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2달 연속 비농 발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다는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금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크잖아요. 약간의 반등, 그러니까 상승폭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자,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준다면 달러입니다, 여러분. 달러부터 저희들이 먼저 본다 그러면 현재 오늘 발표 이후 상승하던 차트가 하락을 주고 있어요. 일봉입니다. 분봉에서 일봉상 지금 현재 반등을 치고 있던 것이 음봉이 잡히고 있으면서 200틱 차트의 좀 좁은 폭으로 보면 하락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우리가 나스닥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지금 현재, 잠시만요. 큰 하락폭을 주다가 어저께 보시면 강한 상승을 주고 약간의 조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장면에서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비농 발표 이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호재로 따져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렇다면 오늘 만일에 15,000포인트가 상회한다면 15,000포인트 이상의 상승폭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비농 발표가 작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장이 이것을 호재냐 악재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매일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의 평가는 먼저 뒤로 넘기고 우리가 봐야 되는 포커스는 시장이 호재냐 악재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호재로 보고 있느냐 악재로 보고 있느냐.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리고 제 생각도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조금 더 보류를 두고 있다. 어차피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상이죠, 여러분. 테이퍼링이 늦어지면 금리 인상 또한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또한 계속 좀 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완화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엑셀레이터로 차를 서서히 줄이는 것이고, 금리 인상은 긴축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차가 서버리는 개념의 긴축이기 때문에 돈을 흡수하느냐 조금씩 줄이느냐 차이입니다. 지금 시장은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지 테이퍼링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이번 달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다음 달 비농 발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FOMC 이후 비농 발표가 진짜 3개월 연속으로 비농이 진짜 10만, 20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좀 발표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겠느냐.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고 지금 원자재부터 해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리고 모든 면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용이 안 나오면 패드에서는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 한다 그래 놓고 2013년도에 계속 석 달 6개월 미뤄지고 나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했듯이 지금도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수의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15,000포인트를 상회했을 시 지금 거의 다 회복하고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15,000포인트에 상회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보시고 만일에 14,820포인트에 하회를 한다면 하회를 하고 캔들이 하나가 생성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하락. 오늘은 어제의 상승폭을 좀 상쇄시키는 하락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시장은 계속적인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반등을 주는 구간이 다시 연출되겠구나라고 포커스. 큰 방향은 매수로 한번 생각을 다시 전환을 시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트레이딩은 15,000과 14,824의 구간에서는 단타, 초단타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값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14,820포인트에 하회하실 때 하락, 그리고 15,000 상회했을 때는 상승의 두 가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자리값을 보시되 큰 방향은 그렇게 두 가지 상승과 하락을 나눠서 보시는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에 골드는 오르고 또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조건은 충족했지만 완전 고용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이러한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이 컨센서스 다 12월 달 발표하고 올 한해 무조건 시행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번 달 비농 발표 최소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왔다면 고차가 되겠죠. 확실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요렇게 완전 고용에는 더 멀어졌거든요, 이 거리가. 완전 멀어져 버렸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섣불리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수치가 20만도 안 나왔다는 거는 100만에서 8월달, 9월달 지나고 10월달에 100만에서 20만도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팬데믹이 시작할 초창기의 상황으로 다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8월 달에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비농이 네. 그 인원이 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나 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사를 안 맞아요. 백신을 안 맞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어렵고 지금 모든 항만이나 모든 이제 직종에서 고용난이 많이 심하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델타 변이의 백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뒤로 가지면서 고용은 조금 늦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이게 자발적이라는 게 없어요. 굉장히 뭐랄까 이게 백신에 대해서 조금 멀어져 있거든요. 주사를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용이 좀 많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많은 시장의 생각인데 그게 이제 현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서비스업 분야보다 원래 전문직은 좀 늦어요, 여러분들. 고용이 이제 전문 직종은 고용 자체가 한꺼번에 훅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서비스업 분야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가 내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은 테이퍼링도 경제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겠다는 건데 테이퍼링도 시도하고 근데 고용이 안 나온다는 것은 패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해 주신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기술적 분석은 저번 시간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1차 강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세 캔들에서의 중요 포인트가 어디냐, 그리고 과거 포인트가 어디에서 보여서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에서의 지지와 저항과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번 PPT입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여드리면 지지와 저항에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지지와 저항,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항과 지지와 저항, 돌파와 이탈이라는 4가지만 먼저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캔들에서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 넘어갈 강의는 추세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항이 강했던 부분은 추세가 돌파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강력한 지지가 되더라. 그리고 강력한 지지 구간을 지지를 받고 계속 밑자리를 내려가지 못하던 추세는 내려와서 다시 그 지지 라인 반경을 돌아갔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되더라.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적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이 연결되며 지지와 저항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 사고 팔고에 대한 관점까지 제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PT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먼저 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자, 골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거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강력한 저항이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저항 자리를 잡아주더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던 이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 노란 체크한 부분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오니까 또다시 그 구간에서의 지지를 짚어주더라. 무슨 말이냐? 과거에 강했던 구간은 패턴을 지나고 나서 돌아오면 그 자리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보시면 여러분 한 번 더 이 구간을 돌아왔을 때는 강력하게 그 자리에 다시 지지를 주더라. 이게 캔들 파동에서 지지와 저항을 구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러한 체킹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거에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강력했던, 넘어가지 못했던 차트가 그 구간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추세선의 고점 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고점이 어딘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 고점이죠. 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의 파동을 봤을 때 돌아왔던 이 구간이 이제는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추세선을 하나 그으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하나 그었을 때 첫 번째와 요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게 첫 번째예요. 왜? 그 위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된다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뒤로 당겼을 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그었을 때
지금 당장 나는 앞으로 다가올 요 미래가 궁금한 것이지, 여러분, 요 미래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 여기서 요 과거의 자리가 궁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 빨간 추세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빨간색 추세선이 되겠지만, 두 번째 추세선은 요 까만색 2번 추세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그러면 두 번째 추세선 화면을 켰을 때 넓히지 않고 봤을 때, 요 정도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높은 부분이 요 1번이죠, 1번. 요 1번이 되는 겁니다. 뒤로, 그러면 과거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요 부분에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요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 분석을 해서 돌파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과거의 뒤를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빨간색 추세선이 여러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고점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강한 첫 번째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지, 요 상위 구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간을 잡아야 됩니까? 파동을 잡아야 됩니까? 추세선을 긋는 기준은요, 파동을 잡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게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파동을 잡는다고요? 그렇죠.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의 파동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큰 키가 생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요까지 생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요까지 생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은 고점이 어디겠습니까? 요 부분이죠. 맞습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게 1번이죠. 첫 번째, 얘가 1번인 겁니다. 1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현재 요 부분만 생성이 되었으면 1번에서 2번 추세선이 어디겠습니까? 2번 추세선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세선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세선 기초 강의에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간이 아니라 파동인 겁니다. 요 부분 값에서 요만큼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올 요만큼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번에서 시작하는 미래.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당겨보시면 우리가 요만큼의 3번이 연결이 되었죠. 마스터님, 그런데 기간이 아니라 파동이다. 기간과 파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것은 예. 땡기면, 네. 요 지금 현재 파동이 200일틱이라 200분 차트예요. 네. 캔들이 많이 생성되었죠, 모양이. 그러면 요 모양 안에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봉을 폈을 때는 큰 파동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요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요게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만큼만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고점은요,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이어주는 1번,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1번이고요, 여기 2번이죠. 맞습니까? 네.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니까요. 그러면 요것을 그어주겠죠. 왜 그었겠습니까? 추세선을 지지와 저항, 요 추세선이 돌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는 거, 돌파한다 그러면 그 위에 추세선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2번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그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방향성과 방향성에 의한 추세의 파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추세선을 갖고 이걸로 모든 게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세운 거죠. 무슨 기준? 1번과 2번을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요 1과 2를 이은 선을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선을 가지고 넘어가느냐, 이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는 동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향성은 하락을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락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적인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트가 넘어가서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주다가 넘어가면 1번과 2번의 추세선은 상쇄시켰죠. 그러면 돌파가 나온 거죠, 여러분. 돌파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보시면 짧은 저항을 한번 보고요. 맞고 3일 동안입니다. 일봉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넘어가지 못하던 추세가 넘어감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현재 여기 넘어가지 않고 이 정도까지 돼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겠습니까? 2번 추세가 어디겠어요? 요거 1, 2번과 다시 이어주는 두 번째 추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 거냐? 1번, 2번과 첫 번째를 이었더니 두 번째 저항을 맞고 세 번째 저항을 받고 네 번째까지 저항을 받다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전환 추세가 되었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세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요 부분과 여기서 이었던 요 부분이 원래는 첫 번째 추세선이죠. 첫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니까요.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갔을 때 첫 번째를 이어줬더니 그 뒤로 나오는 구간 동안 요 까만색 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까만색으로 연결해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연결해 보죠. 파란색이 넘어가지 않는 한 뭐겠습니까? 하락이죠. 그렇다면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추세선에 왔을 때 추세선의 저항, 추세선을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주느냐, 추세선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매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매매를 했을 때 나는 계속적인 우하락을 보겠다라는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추세선을 그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었더니 화살표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추세선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매도의 포지션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점이 밀리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부터 체크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나서 추세가 저점이 무너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돌파한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한 번 더 집중을 해야죠.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추세선을 긋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에서, 실전 매매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킬은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으나 지금 보시면 넘어갔을 때 한번 다시 돌파를 할 때, 시도할 때 넘어가면요. 추세를 넘어가면 추세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패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패턴을 주기 때문에 추세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매수의 전환이. 그리고 나면 그 매수가 넘어갔을 때 1과 2를 넘어가느냐를 보겠죠. 1과 2를 넘어가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 구간. 그래서 추세선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 되고. 구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렇게 1과 2를 지었는데 이어줬습니다. 그죠? 요렇게 이어줬던 추세가 다시 밑에서 이탈되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파란 선입니다. 이었을 때 파란 선이 캔들이 이탈되지 않는 한 방향성은 매수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부러진다면 하락의 전환을 준다. 요게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가장 간략한 기준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계속적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략한 기준. 이러한 기준입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준이 다시 반대로 잡혔죠. 1번과 2번을 이어주고 돌파하는 3번의 구간이 나왔습니다. 3번. 여기 3번이겠죠. 3번의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뭘 긋겠습니까?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이제는 넘어가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걸고 3번이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추세선을 이해하는데, 추세선 매매를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거는 요거예요. 이제는 3번, 1번과 2번은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요 추세가 파란색 이 추세가 넘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자세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제가 원래라면 기준은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현재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라 파동. 차트를 열었을 때 요 정도 열렸습니다. 열렸죠. 그렇다면 나는 현재 요 파동만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현재 추세가 넘어가지 않는 한 나는 매도의 방향성으로 계속 전략을 잡아가겠다라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에는 없습니까? 당겨보시면 뒤에 있으면 얘가 대추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나요? 대추세를 이어주는 것이고 파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시작했을 때 여기 1번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죠. 1번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1번 이하의 원래 2번은 요 구간이었겠죠, 여러분. 요 구간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원래 요 구간이 2번이었고요. 이제 2번을 돌파를 했으니 다시 한번 대추세는 얘가 2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쉽죠? 그렇다면 요렇게 그어줬을 때 얘 상위 추세가 없다 그러면 왜? 넘어가야지 그 다음 파동을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파동이라는 무슨 말이냐? 요 추세가 넘어가야지만이 이렇게 넘어가줘야지만이 이 위의 구간을 내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밑에는 이미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의미가 없는 구간이죠, 여러분.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 추세가 넘어가요. 요소 추세가 움직이고 있다면 과거 요 자리는 우리가 요 자리가 의미가 없듯이 저한테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때 과거 전 파동, 전 과거의 자리가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제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먼저 분석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미래에 이렇게 올 겁니다. 과거에 1번과 2번은 이 구간이었던 것이고요. 1번과 2번은 과거에 이 구간이었던 거고, 현재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 구간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 구간이 없는 겁니다. 없는 과거에는 1번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는 요 두 군데였고, 현재 추세는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1, 2, 3번을 체크를 해드리면 1번과 2번을 이었을 때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이었을 때 지지와 저항을 보는 거죠. 돌파하지 않는 한. 그리고 두 번째 추세는 어디겠습니까? 원래 요 구간이었겠죠. 요 구간이 원래라면 3번이겠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구간이 3번이었다. 그러나 추세가 넘어감으로써 저항을 받던 추세에서 여러분들 지금 캔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 요 구간이 3번을 이었더니 계속적인 저항대를 지켜주던 것이 못 넘어가다는 거죠. 못 넘어가던 파동이 넘어감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패턴은 제가 조금 다음에 돌파 이탈에 의한 지지 구간을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 한번 더 드릴 겁니다. 쉽게. 오늘은 추세선에서의 어떠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돌파했을 때 방향성을 따지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세선이 넘어가지 않는 한 그 현재 하락의
패턴은 이어지고 있고 추세선을 넘어갔을 때 그 저항을 넘어갔을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 주더라. 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 부분 하나만 더 체크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제가 추세선 하나 그었어요. 추세선 하나 그었습니다. 맞나요? 저항과 추세선을 긋고 고점, 고점, 그리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던 추세가 지지가 변해버렸죠. 추세선을 못 깨는 지지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 구간은 돌아왔을 때 싸움 이후 이렇게 한번 싸움 이후 추세선을 지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상승을 다시 모멘텀을 상승 구간을 반등을 나오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오늘 추세선 강의는 조금 빠른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천연가스가 원유만 우리는 생각하니까 WTI 원유만 많이들 상승하냐 하락하냐인데 사실은 이번에 천연가스가 10배 뛰었습니다. 네.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공급, 수급의 차질로 인해서 10배 이상 올라가던 가스가 푸틴이 이번에 발표를 했죠. 가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빠른 이번에 러시아와 독일하고 수송관도 만들어 놓고 많이 해놨는데 그걸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직접 배송하면서 소통을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에 훅 떨어졌어요, 다시. 그러면서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원자재와 원유가 다 지금 상승 중이에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는데 무슨 가격이 올라가냐? PPI. 제조업 관리 지수가 요즘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 상승이잖아요. 인플레 상승을 촉발시킨다는 것은 대려 말하면 원자재 상승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압박을 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재 중에서도 가스, 오일 등의 부분을 가격을 낮추는 건데 지금 현재 수급 문제로 인한 천연가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유 또한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푸틴이 이번에 발표함으로써 가스가 안정화되면 지금 중국발 석탄 문제가 남았잖아요. 석탄 문제 지금 석탄 문제만 조금 더 해결되는데 중국발 석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호주죠.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안 함으로 해서 이번에 비축량까지 다 집어 꺼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 문제는 따로 빼놓고 유럽발 가스 문제만 좀 해결된다 그러면 이걸 가스를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유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펙에서 증산을 40만 벨로 11월까지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기대한 거는 150만 배럴에서 100에서 150만 배럴이었거든요. 매일. 근데 40만 배럴이라는 것은 가격을 묶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안 그래도 마시자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는데 천연가스 공급량이 원활해지게 된다면 WTI도 영향을 주게 될지 추가 질문 함께 주셨는데 바로 언급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네, 당연히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예. WTI에서 WTI 가격이 좀 떨어지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원유도 마찬가지 수급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이다 태풍 이후로 멕시코만에서 수급이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또한 차질로 그 수급 차질로 인해서 가격이 뛰는 것도 사실이고. 차트 한 번만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네, 오일이 계속해서 2014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 솔직히 마이너스로 갔던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80불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00불까지도 얘기하는데 100불까지는 솔직히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나요? 너무 가시는 거고. 예.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월봉만 딱 한 번만 체크해도 과거에 꼭대기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고 지금 현재 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반 왔습니다. 반. 가격은 사실은 반 온 거예요. 우리가 워낙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80불이 와 하는 건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보았을 때는 딱 반 왔습니다. 반. 그렇기 때문에 100불을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00불은 너무 가신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현재 자리인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술적 네, 분석 추세선으로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세선으로 제가 네. 오늘 강의한 거를 한번 네.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유 수급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한동안 풀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좀 더 딜레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차트가 기술적 분석으로 수급을 얘기했을 때 현재 원유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인 우상향이죠. 계속적인 우상향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빠질까요? 라고 봤을 때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요 추세가 무너진다면 아까 골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추세선이 이탈이 된다면 이제는 조금 꺾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적인 우상향 하는데 어디까지 갈까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다면 현재 추세선을 돌파했던 구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 돌파와 이탈이 있다고 추세선을 그었을 때 돌파 못하던 구간에서 돌파를 나왔습니다. 그죠? 돌파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돌파했던 구간에 어디입니까? 지지 구간. 좀 빨갛게 좀 진하게 그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돌파하면 돌아오는 패턴이 있다라고. 추세가 넘어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현재 올라갈 구간은요. N자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상승. 내려왔던 폭이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82불 반경입니다, 여러분. 85불 반경이 85불. 82불과 85불 반경. 자, 이거를 좀 넓혀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추세를 돌파했던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잡은 구간이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구간을 잡아서 요 구간을 N자로 돌파하고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주었던 구간을 딱 대시면 82불입니다. 82불. 제가 보고 있는 82반 83불 정도의 구간까지는 열려있다. 최장 85불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까지 상승의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가 풀림으로 해서 조금 완화는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원유 가격, WTI 가격이 한 방에
훅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계속적인 우상향 랠리는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가시면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는 시황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오펙 플러스의 이런 결정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또 오늘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이 기술적 분석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골드도치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숙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골드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골드요? 골드도 제가 오늘 강의를 했으니까 네. 투세선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으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빠르시고요. 그리고 시황은 많이들 보시잖아요.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시황을 조금 뒤로 밀리고 제가 아까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기술적 분석을 이걸로 잡아드렸죠. 네. 자, 골드 차트. 골드 일봉입니다. 예. 고점과 고점을 이었죠. 그리고 강력한 1839.2포인트 저 구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여러분들 1840, 1840포인트가 언제 넘어가겠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구간은요 라고 설명했을 때 현재 요 구간이죠. 보시면 제가 빨간선을 탁탁탁 몇 개 집었더니 그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지받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선을 먼저 그었을 때 현재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돌파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하락의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18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봤을 때 현재 1678.0포인트와 1839.2포인트 사이에 긴 시간의 보합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보합을 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골드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 조금만 분석만 해보시면 긴 시간에 보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보합권.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보합권에서 언제 넘어가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넘어가겠느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골드는요. 상승의 모멘텀을 지금 현재 잡아주고 있으며 추세는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늘도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 구간이죠. 지금 현재 1758, 1756, 1756, 1755 구간까지의 지지 라인을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200틱에서 조금 더 넓혀서 봤을 때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요 구간과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강력한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요 구간이 지켜주었고, 요 구간이 지켜주었고, 힘들게 넘어갔습니다. 그죠? 힘들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174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한 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고 만일에 1745포인트가 무너진다.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골드가 좀 많이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88 상회하느냐 1745포인트가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큰 방향이 이제는 생기지 않을까. 이제는 이 구간에서 이탈과 돌파와 이탈이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추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아직까지는 보합권이구나. 아직까지는 보합권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골드 방향성까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죠. 변동성 큰 장세를 잘 대비해 볼 수 있는 강의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주말 마무리하시면서 일요일 밤 9시 30분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방금처럼 방송 중에 저희가 맞선이가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